미국 스페이스X가 만든 인류 최강의 로켓 스타쉽이 최근 네 번째 발사 끝에 지구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중국의 달 착륙선 창어 6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을 싣고 지구로 돌아오고요. 다음 달엔 유럽 우주국이 만든 신형 발사체 아리안 6호가 첫 발사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이런 우주 탐사 도전들,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지금 내 삶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우주 개발을 선언했죠. 물가 때문에, 금리 때문에 경제가 힘든데 살아서 가기도 힘든 곳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는 우주 개발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경제 이야기 플러스 Y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왜 우주에 가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영욱 기자. 네. 자, 이미 1970년대에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은 빼더라도 이 중국이나 유럽과도 우리 기술력 차이가 상당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먼저 우리의 기술 경쟁력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발사체와 인공위성 기술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계 7번째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위권 국가와 기술 격차가 큽니다. 세계 최고의 이제 우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곳인 미국과 비교해 볼까요?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 이제 12개 중점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격차가 큰 분야가 바로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력 수준은 미국의 60%입니다. 기술 격차는 18년입니다. 위성은 56%, 15년 차이고요. 국내 우주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도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전체 440여 개 기업들 가운데 100인 미만의 기업이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도 전반적으로 작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발전을 하면 미국은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전 속도의 차이는 예산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의 올해 예산은 약 8천억 원, 미국 나사는 약 34조 원으로 4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40년 늦게 우주 탐사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8년의 기술력 차이는 상당히 좁혀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우주항공 개발을 주도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개발 인력은 800명으로 미국 나사 18,000명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우주 분야 논문과 특허 영향력이 세계 2위 수준으로 질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늘리면 추격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중국처럼 우리가 우주 예산을 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저 의문이 생깁니다. 이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분야에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이제 우주 탐사 기술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쉽도 네 번째 발사만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제 로켓 엔진의 핵심 부품인 연소기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과학적인 해석과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학보다는 예술의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술력이 1, 2등이 아니라고 해서 의미가 없거나 포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류 최초로 달 남극의 달 탐사선을 착륙한 곳은 이제 미국도 중국도 아닌 인도였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80달러이던 1960년대부터 꾸준히 우주 개발에 투자를 해온 결실입니다. 이렇게 기술을 쌓아 올린 인도는 다른 나라 위성을 발사해주는 서비스를 해서 지금 현재 매년 수조 원씩 벌어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우주항공업계나 연구기관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식탁에 함께 앉았다. 우주로 돈 벌 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네, 꼭 1, 2등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우주 개발에 나서면 우리도 얻을 수 있는 먹거리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좀 너무 먼 나라 얘기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면서
얻을 수 있는 보다 좀 구체적인 것들은 없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국민 수천만 명이 썼을 내비게이션, 그 GPS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오차가 30m까지 났습니다. 외국 위성 합법 시스템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국내 맞춤형인 한국형 항공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이 오차를 1m 이내까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나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같은 분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제 메모리폼 베개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의 시모스 센서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우주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에너지 자원입니다. 세계 각국이 달 탐사에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한데요. 달에는 헬륨3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중수소와 핵융합을 해서 쓸 수 있고요. 단 1g이 석탄 40톤과 같은 에너지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에는 이런 헬륨3가 110만 톤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10,000년 동안 쓸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같은 무게의 금에 비해서 30배 이상 비쌉니다. 달은 물론 상용화까지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현재 1g의 헬륨3를 얻기 위해서는 150톤 가량의 달 표토를 처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걸 하려면 채굴용 탐사선을 달에 보내서 채굴 기지를 만들어야 하고요. 또 핵융합 기술을 완벽하게 궤도에 올려놔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032년 달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우리의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도체와 자동차가 그러했듯이 예상을 넘어선 빠른 속도로 우주 선진국들을 따라잡을 것이라 믿습니다. 플러스 Y였습니다.